자, 이어서 단일 모드 광섬유 전송 특성 중에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다룰 모든 광섬유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단일 모드 광섬유, 싱글 모드 파이버, SMF라고 그랬죠? SMF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실인데요. 손실은 이제 광섬유 안에서 광전력의 손실, 로스가 발생하는데, 또는 감쇄라고 표현합니다. 감쇄. 그래서 손실을 로스라 부르고요. 감쇄는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광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손실은 광의 세기가 줄어드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광이 들어오는 모드의 세기가 전송되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점점 그 세기가 줄어들어가는 그 과정을 손실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작을수록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 또는 증폭기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광통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손실이 어떻게 광통시에 적용이 되고 또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수치상으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손실 계수 알파와 알파 dB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손실 계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 Z에 따라서 광전력이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광의 세기가 P인이라 그러면 광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Z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쇄를 하는데, 이 감쇄가 감쇄에 들어가는 여기 계수가 있죠. 그 길이 Z 앞에 있는 계수가 손실 계수입니다. 자, 이 손실 계수가 크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손실 계수가 작으면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손실 계수에 따라서 얼마나 길이 방향으로 빨리 줄어드는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손실 계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손실 계수인데, 이거 손실 계수 단위가 킬로미터당 킬로미터의 그 역수예요. 이게 손실 계수가. 그런데 이 손실 계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광의 손실이 손실 계수를 킬로미터당 dB로 계산을 합니다. dB는 이제 데시벨이고요. 우리가 dB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dB는 dB를 한번 볼까요? dB는 데시벨은 마이너스 10 로그 10의 Pin Pout, 이게 dB인데 여기다가 킬로미터가 있죠. 그러면 거리, 광섬유의 길이를 나눠준 것이 여기서 알파 dB 로스가 되겠습니다. 로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의 로그 10의 Pin Pout은 광손실이죠. 손실인데 L은 길이, 광섬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길이. 그래서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의 광손실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광손실 계수 dB로 나타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파와 알파 dB는 파장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넓은 파장 범위에서 거의 일정하므로 상수로 보통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일 모드 광섬유 알파 dB는 4.4 테라헤르츠에 해당하는 C대역, 이것이 이제 파장이 1530에서 1565를 C대역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대략 0.2 dB per 킬로미터, 0.2 dB per 킬로미터, 그러니까 키로당 0.2 dB만큼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파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광섬유 손실을 고려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이 결과만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3차원 그래프에서 X축은 거리고요. 그 다음에 Y축, 여기 이쪽 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이제 펄스가 있는 거죠. 펄스가 이 시간에서. 그리고 이 축은 Z축은 인텐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빛이 Z 방향으로 진행해 가면서 빛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0.2 dB per 킬로미터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0.5일 때, 1일 때 1m를 가면, 이게 지금 1m가 아니고요. 이게 미터인데 앞에 10의 5승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냐면 1이 뭐에 해당하냐면 10의 5승 미터에 해당하고요. 이것은 100km에 해당합니다. 100km. 그래서 100km를 가면, 광섬유 100km를 가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빛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감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절반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니까 50km 정도면 이 정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km, 150km가 되겠죠. 150km로 가면 거의 바닥에 거의 광이 떨어지고요. 200km로 가면 살짝 보이긴 하는데 거의 빛이 거의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km를 갔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면, 여기에다가 200km를 곱해주면요, 곱하기 0.2 dB per 킬로미터다. 그러면은 나눠주면 40 dB가 되고요. 40 dB는 어떻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면 10,000분의 1, 초기보다 처음보다 그렇죠, 10,000분의 1, 처음보다 10,000분의 1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40 dB 맞죠? 써주고 40 dB 맞네요. 처음보다 10,000분의 1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손실된 거죠. 거의 보통 한 20 dB 이상만 돼도 빛이 거의 이제 손실됐다라고 보는데, 40 dB니까 거의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광섬유에서 손실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가? 광섬유의 손실 특성을 보시면 손실의 원인이 있습니다. 광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보통 SiO2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고요. 또 제조 과정상의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파관 구조, 이 광섬유 구조에 의해서 손실이 또 발생한다. 실리카, 우리가 SiO2를 실리카라고 그러는데 실리카는 빛을 흡수하여 손실이 발생합니다. 실리카 분자 자체의 공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SiO, 아니죠. Si가 O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사이에 진동이나 또 원자의 또 흡수에 의해서 빛이 세기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한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에서 공진하는 빛의 흡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손실이다. 1.6 마이크로 이상에서 손실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실리카의 적외선 흡수 때문이다. 그리고 손실 계수가 1.3 마이크로에서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것은 제조 과정에서 수분 때문이다. 이거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첨가되는 수분이 첨가돼서 OH, 우리가 H2O가 수분이잖아요. 그러면은 O가 있으면 H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가면 이 사이에 진동에 의해서 1.39 마이크로미터를 흡수를 하고 빛 세기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수분 때문에 발생한다. 이 광섬유 안에 물 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레일리 산란은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또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단파장에서 크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실리카의 흡수에 의해서는 장파장, 주로 장파장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빛 산란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 되고요. 파장은 0.5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을 때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손실 계수가 결정된다 하는 거죠. 그 외의 손실 원인은 제조 과정에서 광섬유 완전한 원추형 또 코어 클레 사이에 일정하지 않은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불완전한 원추형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그 PMD 할 때 배웠었는데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으면은 전반사 조건의 일부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바깥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섬유를 이렇게 광섬유 제작할 때 광섬유가 이런 식으로 구부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작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지만 빛은 이런 그 구부림들을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바깥으로 빛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조상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완전성. 우리 제작을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이 제작 과정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게 이제 밴딩 로스인데요. 광섬유가 직선에서 벗어나 구부러질 때 그 반경이 짧으면 모든 에너지 일부가 클레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방금 제가 이렇게 휜 거 설명했죠. 이겁니다. 휜 반경이 한 5mm 이상. 그래서 이렇게 휘었는데 이것이 이제 반경이 여기서부터 이제 동그랗다고 보면 이것이 절반 5mm 이하면, 이거보다 크면 손실이 킬로미터당 0.01 dB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섬유를 이렇게 감을 때 보통 이 광섬유를 감을 때 이것을 이 반경을 5mm 이상으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5mm면 이것이 거의 손가락 매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훨씬 크죠. 보통은 이제 보통 광섬유를 이렇게 감을 때는 이것이 한 15cm? 네, 15cm, 반경이 한 15cm 이상 되는 것에 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방금 제가 이런 앞에 설명드릴 때 광섬유 제작상에 이런 구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마이크로 밴딩을 뜻합니다. 마이크로 밴딩.
그래서 이 밴딩이 이렇게 그 구부러짐이 아주 미세하게 발생하는 것을 마이크로 밴딩인데, 이건 주로 이제 제작상에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휨 손실을 뜻하는 것은 아주 크게 휘는 건데, 이것은 제작상에서는 거의 이런 그 휘는 것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걸 시스템상에서 이 광섬유를 설치를 할 때 이런 밴딩, 이런 구부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마크로 밴딩이라 불러요. 이제 마이크로는 아주 미세하게, 마크로는 좀 크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마크로 밴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휨 손실은, 이걸 설명할 때 휨 손실은 마크로 밴딩을 뜻하고요.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제작상에 이런 밴딩이 발생하는 것은 마이크로 밴딩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두 광섬유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것을 결합 손실, 커플링 로스라고 불러요. 커플링 로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두 개, 휨 손실과 결합 손실은 광섬유를 제작 후에, 시스템상의 어떤 외부적인, 그죠? 외부적 요인에 의한, 그죠? 의한 손실이다. 앞에서 제작 과정과 그 앞에 있던 이제 우리 흡수와 스캐터링, 산란,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 그래프가 그 손실에서 중요한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x축이 파장입니다. x축이 파장이고 y축이 손실인데, 우리 dB, 알파 dB죠. 알파 dB. 그래서 킬로미터당 몇 dB의 손실이 발생하는가. 자,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 3dB가 여기 3dB 있죠? 3dB. 여기 1km당 3dB니까 1km. 자, 여기 1km 후에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2분의 1만큼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dB다. 그러면 2분의 1만큼 파워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여기가 어디냐면 0.8 마이크로미터죠. 그러면 8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입력이 되면 이 광섬유는 킬로미터당 절반이 빛의 세기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거 볼까요? 이게 지금 광섬유에서 손실 그래프가 되는데, 한번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800에서 0.8 마이크로미터에서 점점점 떨어지다가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죠. 그러다가 쭉 줄어들다가 또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확 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1.39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쭉 떨어졌다가 최소값을 찍고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런 그래프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튀는 부분들이 OH 흡수픽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튀는 부분도 이렇게 OH, 우리가 아까 수분 H2O 수분에 의해서 이게 광섬유 코어 안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수분이라면 그냥 유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HO2라고 하는 그 분자가 그 유리 안에 군데군데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빛은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광섬유가 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주 작은 양의 HO2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이걸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파장이 있는데 여기 파장 기준 파장이 있어요. 최소 파장. 그러니까 그 광섬유의 손실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이 파장이 여기가 대략 어디냐면 0.2죠. 여기가 0.2 dB per km. 아까 살펴봤던 그 지점인데 여기가 파장이 대략 1.5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55 마이크로미터.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니까 이 여기 파장으로 입력했을 때 빛이 광섬유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섬유가 딱 만들어지면 광섬유 파장에 따라서 이런 광손실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장을 선택을 해주면 그 파장에서 최소값을 갖는 손실이 최소값을 갖는 파장을 선택을 해주면 같은 광섬유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1550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거리 통신용 광섬유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 설명을 앞에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 1550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이 흡수 그래프, 파장에 따라서 내려오는 이 흡수 그래프는 산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1550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우측의 그래프는 자외선의 흡수, 아까 SiO2에 의해서 흡수한다 그랬죠. 이 자외선에 의한 흡수 부분이 적외선에 의한 흡수 부분이 SiO2에 의한 흡수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손실의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거죠. 1550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동작창 윈도우라 그러는데요. 이제 광통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윈도우, 광통신 시작했던 통신 대역이 있습니다. 이걸 대역이라 불러요. 대역 윈도우. 이 윈도우를 어느 파장이냐면 0.8에서 0.9 파장 대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죠. 첫 번째 대역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파장이 그 광손실이 큰 대역을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이때는 광원이 이 파장밖에 없었습니다. 이 파장의 광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손실이 1550에서 가장 작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파장이 이 파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역으로 넘어오는데 이것은 1300 1.3 마이크로 1.3 마이크로는 여기 지점입니다. 여기 지점. 그래서 이게 최소값인데 이렇게 수분에 의한 흡수 OH 흡수를 피해서 1300에서 두 번째 대역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역.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배울 분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분산, dispersion. 그래서 이건 디스퍼전하고 연관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때 손실이 0.5 dB per km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 시스템을 시스템이 출현하기 전까지 주로 사용했던, 또 여기 지금 첫 번째 윈도, 두 번째 윈도는 우리가 멀티모드 광섬유 있죠. 멀티모드 광섬유에서의 통신, 우리가 단거리 통신, 로컬 에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파장이 800, 0.8에서 1300, 그러니까 0.8 그리고 1.3 마이크로미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윈도우로 가서 이거는 이제 장거리 통신에서 이제 1550 파장 대역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0.2 dB per km로 최소화하는 걸 했고요. 이건 장거리 통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 대역이 광통신 대역이 점점점 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 1300 대역에서 이 분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실제 그냥 제가 생각에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시는 게 좋고, 이렇게 흡수픽이 어느 지점에 있고, 또 그 랠리 산란과 그다음에 적외선 흡수라는 것, 손실 대략 최소값이 어느 지점이고, 또 3dB가 어느 지점 정도 있고, 그다음에 1.3 마이크로에서 대략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그래프를 실제 그릴 수 있는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광섬유에서 광통신에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복굴절, 또 PMD, 또 유효코어 면적, 그다음에 광섬유의 주요 손실 계수, 그리고 동작 창까지, 또 우리 손실 그래프까지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단위모드 광섬유의 특징들 좀 더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